어머, 이건 사야 해. 오늘 박살낼 그럴듯한 개소리입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은 어머, 이건 사야 해 라는 말이에요. 많은 곳에서 마케팅적으로 쓰이고 있죠. 물건을 팔기 위한 굉장히 좋은 문구죠. 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뭔가 물건을 사는 것, 파는 것, 저희도 이제 마케팅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영업을 해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떤 한쪽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파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처럼 얘기가 되죠.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파는 것. 마케터의 입장 혹은 세일즈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절대 팔 수가 없는, 상대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은 포장 그리고 좋은 마케팅으로 팔았어요. 아, 훌륭한 마케터다,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이에요. 안 사도 됐었어. 근데 그것을 샀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상대한테 불필요한 것을 굳이 가서 파는 게 괜찮은 걸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경영학적인 관점과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도의, 이게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오스람이라는 전구 회사 아시죠? 오스람이라는 전구 회사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구 회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전구 회사가 여러 가지 전구 회사와 함께 그 자기네들끼리 어둠의 경로에서 만든, 어두운 곳에서 만든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일종의 카르텔 협약서 같은 거죠.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전구의 평균 시간은 2500시간 정도 유지가 됐대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1000시간으로 수명을 줄이고 그거에서 오버했을 경우 전구의 평균 그 시간만큼 그 회사를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품질이 오래가는 제품을 만들면 다른 비슷한 업종의 회사한테 벌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수명 주기를 짧게 해서 계속해서 사게 만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을 만들건 아니면 수명을 짧게 만들어서. 이거를 계획된 진부화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물론 확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는 최근의 제품들도 참 많습니다. 꼭 AS 기간이 끝나면 고장이 나. AS 기간이 끝나면. 일부러 그 시간을 조절한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 그 당시 오스람의 문서였고요.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그 수명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저도 이제 품질 관리나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1년 후에 불량이 나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더 튼튼하지 않은 것, 더 튼튼한 것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건 적당히 튼튼하고 적당히 품질이 좋은 거예요. 물론 최고로 품질 좋은 거 여기로 몰려서 여기다 가장 많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제작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명이 정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계획된 진벌을 통해서 수명을 조절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튼튼한 제품 가서 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요즘엔 실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계획된 진부화조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제품이 고장나기 전에 버리고 있거든. 우리는 어떤 물건을 고장날 때까지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옷이 필요 없을 때까지 그 옷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 옷이 해질 때까지 입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제품이 고장나서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제품이 유행에 뒤처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옷이 유행에 뒤처져서,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살이 쪄서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의 수명을 알아서 조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장점은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 그리고 나한테 맞는 새로운 것을 또 추가할 수 있고 계속 다양한 게 나오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근데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지나요? 어머 이건 사야 해 라고 하고 그거를 사게 만들지 않나요? 남이 샀으니까 저걸 사고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지 않나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건을 사야 되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이것을 물건의 수명으로 조절했다면 지금은 이런 유행의 주기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비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다큐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제 목소리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실은 두 가지의 관점이 더 있습니다.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아이 같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 아이가 좋은 대상이고, 하지만 사람들 성인에게 있는 아이 같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그 다큐도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어머 이건 사야 해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인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좀 개소리를 준비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카드를 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편리하게 물건을 살 때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돼요. 현금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과 카드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경마권을 산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돈의 양이 정확히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카드로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카드를 긁는 행위는 정말로 내가 돈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카드를 긁는 건 돈을 쓰는 것과 약간 다른 행위처럼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죠. 계속 긁다가 돈은 한 번에 뭉텅 딱 빠져나가요. 이거는 심리적인 이론에서 기대 이론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언가 팔 때, 마케팅을 할 때 그 상대한테 줄 수 있는 장점은 나눠서 주라고 해요. 그 상대한테 줘야 하는 손실은 합쳐서 주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득은 확 커지다가 서서히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100원을 벌 때 100의 행복을 느꼈으면 200원을 벌 때 200의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200원을 벌면 150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100원을 벌 때 100의 행복을 느꼈는데 만을 벌면 실은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만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실은 한 500 정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의 상승치가. 그래서 이렇게 손실도 마찬가지로. 손실도 내가 1억 잃으면 1억만큼 슬퍼. 10억 잃으면 10억만큼 슬퍼? 아니야. 1억 잃으면 1억만큼 슬프면 10억 잃으면 한 5억쯤 슬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쪼개서 줘야 돼. 막 손 줄 때는. 그러니까 100원씩 10번을 우리가 버는 게 1000원을 한 번에 버는 것보다 훨씬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지. 반대로 내가 1000원씩 10번 잃는 것보다 그냥 10,000원 한 번 잃는 게 차라리 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막 쓰는 행위는 내가 긁는 돈을 쓴 것과 다른 행위고 돈이 나가는 건 통장에서 한 번에 나가니까 나의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물건은 계속해서 내가 얻잖아요. 쪼개져서 들어온다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내 심리가 카드를 쓰면 더 행복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은 이게 카드가 우리의 소비를 조장하는 건 있죠. 저도 물론 카드를 쓰고 하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카드보다 더 편해질 거란 말이에요. 카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우리는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고 우리가 이제 아마존으로 해외 직구할 때 많이 쓰지만 이제 아마존에서는 매장을 하나 열었어요. 어디더라? 시애틀인가 열었는데 거기는 컴퓨터에 핸드폰에 이제 앱이 켜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물건 집고 그냥 나오면 끝이야. 그냥 물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알아서 결제가 다 돼요. 가방에 넣었다가 물건 빼면 실은 그 앱 안에서 뭐 장바구니에 들어갔다 냈다 다 내용 다 있어. 이 매장이 아마 곧 2호점이 생긴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 내 소비가 발생. 이건 정말 내가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내 뇌는 인식하지 못해. 그냥 쓰는 거야. 나중에 한 달 후에 뭉텅 빠져나가겠지.
아니면 월급에서 아예 제하고 받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런 게 다 연계가 돼서. 그러면 정말 돈 쓰기 쉬워지겠죠. 우리가 쓰는 이 돈, 우리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인데 너무 간편한 소비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지, 어머 이건 사야 해 라는 최면에 걸려서 내가 손을 어딘가로 뻗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필요한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방송 올리면 또 자본주의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달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하고 그것이 또 사회의 활력이 되고 흐르는 혈류가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제 너무나 이제 과한 낭비, 유행이 뒤처졌다고 멀쩡한 제품들이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니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의 공포심은 의외로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이 같은 마음도 그렇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어머 이건 사야 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 그런 소비를 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써야 할 때 어디 있을까요? LBC 화수강좌 오시는 것도 정말로 써야 할 때이겠죠. 매주 일요일 1시부터 4시간 동안 워크샵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평일 강좌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좌가 열리기 전에는 가장 빠르게는 단톡방에 공지를 올려드려요. 이번에도 단톡방 공지하고 평일 강좌가 인원이 다 차버려서 저희가 이제 따로 공지를 길게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밑에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물어보시기 전에 항상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김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